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제10대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의석수와 협치 정신을 고려해 부의장 자리라도 야당에 배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0대 김해시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구성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정해놓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협의가 아닌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의장 한석과 의회 운영위원장 한석을 야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제9대 전반기에는 당시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원장을 배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본회의와 의회 일정 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9대 국민의힘 전반기에 저희가 부의장직을 드렸던 것과 그리고 부의장직이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번 더 부의장직을 보장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협치의 선례가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협치의 선례를 따라서 이번에 원구성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른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했으며 원구성은 다수당의 책임 아래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통해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독식을 하시는 바람에 부의장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를 에서 우리 당의 가치대로라던가 양당 간의 균형을 위해서 일하시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독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10대 김해시의회는 출범 전부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판 협상이 이뤄질지 아니면 파행 속에 원구성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부산 중구의 대표 상권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동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지역 상권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소비 트렌드가 변하면서 전통시장마다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지역성을 그대로 간직한 전통 상권들이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대표 수산물 시장 자갈치 시장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6년 백년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백년시장은 7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지역 대표 브랜드 전통시장으로 전국에서 10개 시장이 선정됐는데 자갈치 시장이 이 중 한 곳입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자갈치 시장은 2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자갈치 시장 앞 거리를 테마거리로 만들고 해안 야시장을 조성하는 등 외형적인 변화를 비롯해 시장 고유의 스토리와 특화 브랜드 개발 등 시장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도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전통 상권의 콘텐츠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도 외국 손님들이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더 많은 관광객이 올지 않겠나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대의 수산물 판매 시장으로 거듭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구의 또 다른 대표 상권인 40계단 골목 상권은 지역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과거 전국 최대 규모의 인쇄 집적지였고 피란민들의 삶과 중구의 변화를 함께 겪어온 40계단 상권에는 2년간 최대 25억 원이 투입됩니다. 디자인 인쇄 원스톱 센터가 조성되고 유네스코 피란 수도 문화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중구청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원도심 관광 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맛있는 수산물이 가득한 자갈치 시장과 역사, 문화, 감성이 풍부한 사식계단을 하나의 동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관광객이 중구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시장이 아니라 중구를 상징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두 곳의 상권이 새 도약을 앞둔 상황. 전통시장이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상권의 표준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평년보다 늦어지던 올해 장마가 7월 초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1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뒤 모레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어 목요일인 오는 7월 4일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부울경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지각장마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와 태풍 등 기압계 변동성이 큰 만큼 최신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가 30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 경제도시 등 4대 도시 목표와 분야별 핵심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이 제안한 3,700여 건의 의견을 검토해 정책 공약 93건을 구체화하고 이와 별도로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 과제 114건도 추가 발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선 9개 시정 비전을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으로 확정하고 슬로건으로는 세계로 내일로 다시 뛰는 부산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대출 등 시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비상조치 100일을 최우선 시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취임 후 부산시장이 참석하는 부산시의 주요 회의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재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는 첫 회의는 1호 공약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환 의령군수가 벌목 작업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 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맡은 의령군 간무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24년 3월 의령군 가래면의 한 조림 예정지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45일 만에 숨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병원 한 번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진료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남도가 운영하는 움직이는 병원 닥터버스인데요.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탑승해 의료 취약 지역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주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도가 운영하는 이동검진 차량 닥터버스가 함안군 대산면을 찾았습니다. 접수가 시작되자 대기실은 금세 검진을 기다리는 주민들로 가득 찹니다. 이곳 대산면에는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전문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좀 큰 데 가려고 예약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좀 불편함이 많지. 문진을 시작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안과와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진료까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대학병원 교수들이 직접 진료에 나섰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교수 3명과 마산의료원 간호사 등 의료진 12명이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 만족도도 높습니다. 경상대병원에 가서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여기 찾아오는 요게는 편하고 주민등록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니까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동식 버스지만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부에는 안압검사기와 초음파 영상진단 장치 등 14종의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어 농가 청력은 물론 전립선 검사까지 현장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닥터버스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남 읍면 지역을 찾아다니며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까지 오기가 힘든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 그리고 청각을 이상이 있는 질환들, 그리고 배뇨장애 등이 있는 환자들을 저희가 진료를 하고 그리고 조기 발견을 통해서 실명으로 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주치의를 목표로 출발한 닥터버스는 올해 말까지 도내 의료 취약 지역 28곳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건강을 살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에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남 진보연합은 30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사법부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운영체계 개편 등 사법부 중심의 위원장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부정선거 주장이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30일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혐의로 전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담당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경남 선관위 경력 채용 당시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이 많다는 이유로 성비를 맞추기 위해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 합격자 2명의 점수를 낮춰 탈락시키고 원래 불합격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조작된 합격자 2명은 현재 다른 지역 선관위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교직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연수 확인 절차가 시스템을 통해 완전히 자동화돼 이수증 취합과 보고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집니다. 또한 교육청의 지침과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한 전용 인공지능 챗봇 챗 BSS가 도입돼 학교 행정 업무의 실시간 검색과 답변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자주 쓰는 공문서 샘플 서식 400여 종을 업무 시스템에 직접 탑재해 문서 작성 부담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부산의 미분양 주택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8,292채로 전달보다 362채,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2,945채로 4월보다 22채가 늘었습니다. 5월에 부산의 주택 매매 거래는 3,500여 건으로 전달보다 10%가량 줄었고 전월세 거래도 14% 가까이 감소한 1,9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운대구 홍보대사인 가수 하하 씨와 배우 한상진 씨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함께 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송출될 피서객 안전 캠페인 영상과 안내방송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참여한 안전 캠페인 영상은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초대형 공면 디지털 광고판인 그랜드조선 미디어를 통해 상영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왕릉길에 위치한 김해 한옥체험관이 노후시설 개선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총 18억 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노후된 숙박객실 13개를 새롭게 단장했으며 아트숍과 회의실, 조식공간,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김해 한옥체험관은 지난 2006년 개관 이후 연간 7,000명 이상의 숙박객이 찾는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복합문화공간 명월 역시 연간 6만여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육성과 마이스 관광 활성화, 글로컬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전체 교원과 학생에게 구글의 최신 교육용 인공지능 서비스인 구글 AI 프로를 전면 제공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일회성 문답 방식의 기존 챗봇과 달리 대학 구성원이 상시 사용하는 구글 이메일과 드라이브 등 기존 작업 환경에 AI 엔진이 직접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연구자들은 개인 드라이브에 저장된 논문과 데이터를 AI가 직접 분석해 학습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료 구독 서비스 이용에 따른 학생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맞춤형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30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글로컬 대학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창원대는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과의 성공적인 통합을 통해 4개 캠퍼스 기반의 통합 국립대 체제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LG전자 HVAC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대학과 출연연, 기업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정주영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S 부산 공연을 관람하러 온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웰컴센터 운영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한 부산역 웰컴센터에는 총 3만 1천여 명이 방문했고 그중 외국인 방문객이 2만 4천여 명으로 76%를 차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국내 관광객이 5,400여 명으로 24%를 차지했고 일본이 23%, 동남아 21%, 중화권 1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의 82%, 외국인 관광객의 88%는 BTS 공연 관람이나 관련 행사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김해공항에서도 환영 포토존과 환영 행사에 8,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밀양시는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내 순환 노선 신설과 이용하기 쉬운 노선 번호 체계 구축을 비롯해 어린이 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화와 1시간 이내 무료 환승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 하반기 AI 기반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DRT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밀양시는 오는 10월부터 개편 노선을 시범 운영하며 이용 불편 사항을 보완한 뒤 2027년 1월부터 새로운 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